안녕하세요. 오늘이 2023년 2월 14일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정부의 커다란 문제로 숙제로 떠오른 지 오래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의하면 이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각급 학교에까지 미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147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입학생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작년 2022년에는 121개 학교에서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26개 학교가 더 늘어서 학생이 전무한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저출산 가장 영향이 많은 곳이 지방인데 경북도가 32개 학교, 전남이 29개 학교, 전북과 강원이 20개 학교, 경기가 3개 학교, 인천이 2개 학교 등 전반적으로 147개 전국의 147개 초등학교가 전혀 학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학교 입학식 때는 교문이 미어질 듯 어머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이름표를 달고 학교에 모여들어서 정말 잔치를 했던 그런 잔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거의 큰 문제거리로 큰 숙제로 남았던 그런 시대가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초등학교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도 나홀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부족해서 폐교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서울 도봉고등학교는 내년에 폐교를 하겠다고, 학생이 없어서 학생이 줄어들어서 폐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537만 명인데 학생 수가 6년 후인 2029년에는 425만 명으로 약 100만 명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암울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므로 해서 산업 인구가 부족하고 또 고령화가 진전됨으로 해서 인구 자체가 늘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고 늘 알려졌습니다. 보도가 되고 또 잘 알려졌습니다. 거기서는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또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어린아이는 적고 노인이 많아지는 현상이 차츰차츰 국가가 전체가 나이가 들어가는. 오늘 아침에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이 결혼식이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그 결혼식 부담액이 굉장히 커진다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갑자기 결혼식 하려 한 2년 동안 못했던 결혼식이 늘어남으로 해서 애식장은 줄어들고 그런 곳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 비용도 훨씬 올라가고 결혼식 비용 올라가지, 집값이 올라가지, 그래서 결혼도 하기 어렵고 또는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지 않은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당장 손해 보이지 않는더라도 장래 정책으로 매우 중요하고 화급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번에 고령화 저출산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임명했었는데 아마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정부의 중요 과제로 삼았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척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서울까지도 미친 이 저출산, 학생 수 모자란 이런 것은 지금 그 경기도 일원, 예를 들어서 김포, 하남, 용인, 화성과 오산시 같은 경우는 과밀 학급이 많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인구 현상 때문에 저기 경부,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에서는 학생이 부족해서 문을 닫고, 이 서울 근교인 경기도 일원에는 여러 곳에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그 내용도 함께 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김포의 경우에, 김포도 완전히 두 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5개 농촌 지역에서는 대곤면, 월곤면, 통진, 이 화성 이런 곳에서는,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남아돌고, 또 여기 마산이라든지 이 도심지, 그러니까 풍무동, 마산, 구례동 이쪽에는 과밀학급이어서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저쪽에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이쪽에 도시적으로 데려올 수도 없고 학교를 활용할 수도 없어서, 여기는 부족 현상이 또는 공급 과잉 현상이, 학생들 과잉 현상이고, 저쪽에는 학교가 부족하고 저쪽에는 학생들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같은 김포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책면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츰 해결될 이야기겠지만, 우리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들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 그게 사실입니다만은 지방 대학교는 대학교 자체도 학생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죠. 그러니까 선생님, 교수님들이, 옛날 교수가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모아야 하는, 학생들을 신입생들을 찾아서 모아야 하고, 신입생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족 친지들이 무리를 해서 학생들을 등록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는 인구가 많아서 굉장히 문제였는데, 이제 인구가 차츰 줄어들고, 아마 작년부터 5,100만이 금년 작년부터 줄어들어서, 우리 인구가 줄어든 그 자체가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사는 곳에, 사람 사는 나라에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터키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서는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으뜸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구가 노령화, 고령화 된다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빨리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학생도 늘어나고, 학교에도 웃음꽃이 피고, 또는 산업 현장에도 젊음이 유입되고, 그런 정책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늘 저는 이제 언론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죄동포 740~50만 명인 죄동포 중에서 고국으로 귀국하게 해서 우리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선 피가 같고 또는 언어가, 문화가 거의 같은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를 우선 초대하고, 또 동남아, 중국이나 여러 군데, 아니 우리나라에 입국하여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이주를 받아들여서 문호를 개방해서, 한국 사회가 인구가 감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법률도 또는 제도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난 학생들
학생들이 부족해서 표외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밖에 나가서 봤더니 날씨가 따뜻합니다. 아마 겨울이 차츰차츰 그 뒷걸음으로 물러나고 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고 또 새싹이 돋아올 봄을 맞이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